봄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박금자는 문화센터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주말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있었죠. 금자 씨,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금자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도현,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도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금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정하고 멋스러운 모습의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수채화 배우시나요? 네, 취미로 시작했는데 벌써 3년째예요. 도현 씨는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도자기 반에 등록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금자는 도연의 표정에서 슬픔을 읽었어요. 자신도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아픔을 알기에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죠. 저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우연히 같은 시간에 끝난 두 사람은 센터 앞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각자의 삶까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금자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금자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70이 넘어듣는 칭찬이라 더욱 가슴이 설렜죠. 아이 참 무슨 소리예요. 다 늙은 할매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의 눈빛은 여전히 20의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 가끔의 전화통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설렘의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금자는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가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금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녀는 오래된 화장품 상자에서 연분홍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금자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즐기면 돼.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금자는 오랜만에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냈어요. 내일은 도연과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정보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 금자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도연과의 첫 번째 데이트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었어요. 금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에 전날 밤잠을 설쳤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도연이 보였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금자 씨. 금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면 녹차가 좋으신가요? 녹차가 좋겠네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부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할까요? 도연의 제안에 금자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금자는 문득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금자 씨, 다음 주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있다던데 함께 가실래요? 좋아요. 전시회 좋아하는데 혼자 가기는 심심했거든요. 그렇게 첫 데이트는 다음 약속을 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이후로도 두 사람의 데이트는 계속되었어요. 미술관, 영화관, 공원 산책. 매주 만남이 이어지면서 금자는 점점 더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알아챘어요. 금자 씨, 요즘 얼굴이 환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이, 그냥 봄이라 그런가 봐요. 수줍게 대답하면서도 금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 미화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금자야, 요즘 그 사람 만난다면서? 좋은 사람이야? 응,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조심해. 우리 나이에 그런 감정이 다시 생기면 정신 없어질 수 있잖아. 미화의 걱정에도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아,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기분, 언제 다시 느껴볼 수 있겠어? 6번째 데이트 날, 도연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금자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금자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은 금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금자 씨, 전 진심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돼주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금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72살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떨림이었죠.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도연 씨.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앞으로 도연과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하면서 말이죠. 도연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금자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젊어진 것 같아. 미화의 말에 금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 그 사람이랑은 어디까지 진전됐어? 미화의 직설적인 질문에 금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그런 건 없어. 우리 나이에 무슨. 왜? 우리 나이라고 사랑하면 안 되나?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금자는 친구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도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 70이 넘은 노인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금자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금자 씨, 이번 주말에 제가 요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도연 씨가 요리도 하세요? 젊었을 때 취미로 배웠어요. 특별한 날에만 하는 비밀 요리가 있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주말이 다가오자 금자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오래전 젊은 시절에 샀던 레이스 슬립을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 바라보았죠.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다니. 금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피부, 흰 머리카락.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금자는 조금 일찍 도연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녀를 반겼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내밀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레 잔을 받아들었어요.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조금만 마셔도 괜찮아요.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만든 요리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와인 한 잔과 함께하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금자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금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 어려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금자에게 다가와 입술을 맞추었죠. 오랜만에 키스에 금자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도연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의 감정은 서서히 깊어졌고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죠. 하지만 갑자기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 때문인 줄 알았지만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금자 씨, 괜찮으세요?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금자의 시야가 흐려지더니 급기야 쓰러지고 말았어요. 금자 씨, 금자 씨. 도연은 당황해서 금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어요. 도연은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제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금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들것에 실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도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죠. 괜찮을 거예요, 금자 씨. 제가 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금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금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자 씨, 정신이 드세요? 옆에서 밤새 지켜보았는지 지친 얼굴에 도연이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물, 좀. 도연이 재빨리 물을 따라 금자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금자님, 정신이 드셨군요. 많이 놀라셨죠?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하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사는 금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제 저녁에 어떤 약을 드셨나요?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평소 먹는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조금.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금자는 그제야 와인을 마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와인을 한두 잔 정도.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금자님, 혈압약과 수면제, 그리고 알코올의 조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금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은 심장 박동과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수면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몸의 반응을 늦춥니다.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이런 효과가 증폭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설레었을 뿐인데. 도연은 금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와인을 권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몰랐을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약물 복용 시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금자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설명해 주었어요. 혈압약을 드실 때는 알코올은 최소 8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도 피하세요. 약사나 의사와 상담 없이 여러 약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금자 씨.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금자는 약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알았으니 조심하면 돼요. 도연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기대보다는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금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데리러 왔지만 금자는 조용히 혼자 가겠다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조금 혼자 있고 싶어요. 금자의 단호한 태도에 도연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보았어요.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금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집에 돌아온 금자는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약봉지가 놓여 있었죠.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그리고 가끔 먹는 수면제까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금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젊은 시절처럼 설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환자로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날 이후 금자는 도연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받았지만 점점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으세요? 언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쉬고 싶어요. 결국 금자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문자 메시지에도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죠. 미용실에서도 금자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죠. 금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금자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약봉지들을 바라보며 혼자 밤을 지새웠어요.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사랑이냐.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미화가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미화는 금자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자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금자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 의사가 그러는데 약물이랑 술이 같이 들어가면 위험하대. 미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금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연락 끊었어?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미화는 한숨을 쉬며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금자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연애를 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몰랐던 게 잘못인 거지.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어떡해. 도연 씨한테 너무 미안해.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래서 그냥 피하는 거야? 그게 해결책이 될 것 같아? 미화의 직설적인 질문에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금자는 계속해서 도연의 연락을 피했어요. 도연은 몇 번 미용실에 찾아왔지만 금자는 직원을 통해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다쳐갔습니다. 밤마다 금자는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각 약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금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금자의 일상은 병원 방문과 미용실 그리고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에게서 오는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금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포기했겠지. 잘된 일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금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피어났던 설렘이 그리웠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금자는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우산 아래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화, 이 비에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미화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금자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미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금자야, 이제 그만 숨지 않을래? 금자는 놀란 눈으로 미화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넌 지금 숨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서도, 세상에서도, 심지어 내 자신한테서도. 미화의 직설적인 말에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화는 금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한 게 죄야? 몰랐던 게 죄지.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난 너무 부끄러웠어. 내 나이에 이러는 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우리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해? 미화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봐. 너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화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그래. 이젠 알려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도록. 내가 겪은 일을, 내가 배운 것을 나눠주는 거야.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배운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성,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복지센터 가잖아.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건 어때?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 경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야. 그걸 나눠주면 돼. 미화의 말에 금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약물 정보와 노인 건강에 관한 책과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보 강연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센터 담당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계획인가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고령자의 약물 복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주제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시나요? 금자는 일정을 확인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죠. 이번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도연의 이름이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금자 씨, 목소리 듣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조금 뛰는 것을 느꼈어요. 죄송해요. 연락을 안 받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다시 연락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에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와보실래요? 노인복지센터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자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녀의 첫 강연이었죠. 금자 씨, 긴장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강연이 될 거예요. 도연이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금자의 연락을 받고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금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신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려야겠네요. 마침내 금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자입니다. 오늘은 고령자의 약물 복용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금자는 점점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혈압약과 수면제, 그리고 와인을 함께 마신 후 병원에 실려갔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금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요. 금자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설명했어요. 어떤 약물들이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지, 알코올과 약물의 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나이에는 약물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부작용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청중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이어서 고령자의 성건강 5계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등은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 여부를 체크하세요. 알코올은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장 건강은 성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에 대해 서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자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자 한 여성 어르신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말 무서웠어요. 말하기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거든요.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말 못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줄 때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금자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중에는 복지센터의 센터장도 있었습니다. 금자님,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이런 건강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금자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요. 센터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금자님처럼 솔직하게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금자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당을 나오면서 금자는 도연과 미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미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워, 금자야. 정말 멋졌어. 도연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보았어요. 금자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금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변할 수 있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나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금자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 금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세 번째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연 시리즈는 이제 꽤 유명해져서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금자 씨, 오늘도 정말 좋은 강연이었어요. 함께 걷고 있던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는 금자의 모든 강연에 참석하며 슬라이드 준비와 자료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였죠. 고마워요. 도연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금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아니에요. 금자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 씨, 저희 이야기 계속해도 될까요? 금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워요. 아직도. 금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금자 씨, 우리 같이 병원도 가고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이제는 더 현명하게 조심스럽게요. 금자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전의 설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함께했어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다음 주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네요. 다만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과의 조합은 피하세요. 금자와 도연은 의사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몸과 건강에 더욱 신경 쓰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금자 씨,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그래요. 남은 시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금자는 도연의 팔짱을 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복지센터에서의 강연은 계속되었고 금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건강은 꼭 지켜야 합니다. 금자는 매 강연마다 이 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 말을 실천하며 살아갔죠. 어느 날 저녁 금자와 도연은 그녀의 집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 없으세요? 그날 밤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배움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당당하게, 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금자의 말에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건강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실수와 부끄러움조차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금자는 더 이상 자신의 나이와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남은 삶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눌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금자와 도연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주의사항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